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가 다른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봤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살 언니는 임신 5개월, 배가 불러온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순간 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수진 29살 회사원입니다. 그날 제가 본 장면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 더 큰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동료 결혼식이 끝나고 백화점에 들렀어요. 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러 갔는데 8층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회색 재킷에 키 큰 남자, 제 형부였습니다. 38살 형부는 언니와 결혼한 지 8년째였고 7살 된 조카 하나에 이번에 둘째를 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형부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형부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회사 동료려니 했습니다. 형부는 IT 회사 팀장이니까 여직원과 식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형부가 그 여자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손을 꼭 잡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레스토랑 입구 근처까지 따라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는 메뉴판을 펼쳐 보이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마주 잡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백화점을 나와 차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회사 직원일까? 하지만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디 있나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행복하게 웃던 언니의 모습이요. 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언니가 거의 엄마처럼 저를 키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 끝나면 항상 저를 데리러 와서 숙제도 봐주고 밥도 챙겨줬습니다. 대학 갈 때도 언니가 장학금 정보 찾아주고 면접 준비도 도와줬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이자 선생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8년 전 형부를 만나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형부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결혼식 날 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부가 지금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했어요. 언니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직접 형부한테 물어봐야 할까? 혹시 제가 오해한 걸까?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자. 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항상 기억해줬어요. 사흘 후 토요일 오후 언니 집에 갔습니다. 7살 조카 민준이가 문을 열어주며 이모 하고 반갑게 안겼어요. 언니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와서 허리를 숙이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언니, 내가 할게. 앉아 있어.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형부는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어요. 저희 둘만 밥을 먹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내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언니는 역시 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요. 언니, 나 지난주에 형부 봤어. 응? 형부를? 백화점에서. 근데 언니 혼자가 아니었어. 여자랑 같이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손을 잡고 있었어. 그리고 레스토랑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봤어.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언니, 혹시 회사 사람일 수도. 아니야.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순간 제가 더 놀랐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알고 있었다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3개월 전부터 알았어. 형부 핸드폰에서 문자를 봤거든. 저장된 이름은 팀원 김주연이었는데 문자 내용이 업무 이야기가 아니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 임신 중이었고 민준이도 있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모른 척했어. 형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견뎠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왜 혼자 그런 걸 견뎌요? 왜 나한테라도 말 안 했어요?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봤다니까 이제 정말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언니 집에 남았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언니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을 털어놨습니다. 형부의 늦은 귀가, 주말 출근,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대화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 임신해서 못생겨져서? 아니면 집안일에만 매달려서? 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형부가 변한 거야.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고.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근데 수진아,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봤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일요일 저녁 형부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언니 집에 남아 있었어요. 형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거실에 들어온 형부는 제가 있는 걸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수진이 와 있었네. 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 형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지난주 토요일에 백화점에서 형부 봤어요. 형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화점? 아,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이요? 손잡고 다니는 회사 사람이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형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소파에 앉아 배를 감싸 쥔 채 형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할게. 그건 됐어요. 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돼요. 나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3달 전부터요.
형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로, 나를 배신하기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로요. 형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정신 차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이요? 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손 잡을 때는 애들 생각 안 했어요? 내가 뱃속에 당신 아이를 품고 있을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강해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아파 보였어요. 형부는 계속 빌었지만 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짐 싸세요. 오늘 밤까지 나가주세요. 여보, 제발. 안 나가시면 제가 나갈게요. 애들 데리고요. 결국 형부는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7살 민준이가 잠에서 깨어나왔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 잠깐 출장 가. 금방 올게. 형부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낀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가지 마.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부가 현관문을 나서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언니는 민준이를 달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언니를 꽉 안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언니 혼자 아니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거의 매일 언니 집에 갔습니다. 퇴근하고 언니 집에 들러 저녁을 같이 먹고 주말에는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언니는 점점 배가 불러왔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언니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내 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며 언니를 안아주셨습니다. 형부는 몇 번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했고 변호사와 상담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형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집으로 갈게요. 주연이랑 같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었어요. 자기가 바람핀 여자를 데려와서 사과를 받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그 여자 데려온대요. 만나지 마요. 하지만 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만날 거야. 끝을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해서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언니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준이는 부모님 댁에 맡겼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섰어요. 형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 여자 김주연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을 때 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지만 자세는 곧게 펴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요. 앉으세요. 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와 김주연은 언니 맞은편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언니 옆에 섰습니다. 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주연이를 데려온 건 김주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언니가 끊었습니다. 주연이라고 부를 만큼 친하지 않으니까요. 형부는 입을 다물었고 김주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김주연 씨, 언니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사과하러 왔으면 최소한 상대방 얼굴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처음 본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김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 거죠? 언니가 물었습니다. 감정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유부남이랑 만난 게요? 아니면 걸린 게요? 김주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듣고 싶네요. 형부가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여보, 이건 내 잘못이. 지금 김주연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언니가 형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 차례는 나중에 올 거예요. 김주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 9월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신입사원이었고 팀장님이 민우, 아니 형부님이셨어요. 처음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재촉했습니다. 야근을 자주 했어요. 팀장님이 챙겨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상사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팀장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 고민들. 김주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냉소를 띤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했나요? 아내가 자기를 이해 못 해준다고요? 김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면 대화가 없고 아내분은 아이들한테만 신경 쓰신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아요? 언니는 형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지만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켰어요. 됐어, 수진아. 계속 들어보자. 언니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제가 잡은 언니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주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된 거 알았어요. 기혼자시니까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팀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손잡고 데이트하고 그렇게 된 거군요. 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주연 씨, 올해 몇 살이에요? 25입니다. 그럼 충분히 성인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네요. 그런데 왜 했어요? 그 사람한테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또 한 명이 뱃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요? 김주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도 형부에게 이용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울지 마세요.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울 권리는 없어요. 우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남편을 빼앗긴 사람,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요. 형부님이 저한테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김주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형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연아,
그건 사실이잖아요. 김주연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장님이 이혼 준비 중이라고, 아내분이랑은 이미 끝났다고, 저랑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니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색이 빠졌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형부가 이혼까지 약속했다니. 그래서요? 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연 씨는 뭘 기대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당신이랑 재혼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저는 말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아빠를 빼앗아서 당신이 얻고 싶었던 게 뭐예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요? 결혼이요? 아니면 팀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이요? 김주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팀장님이 좋았어요. 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어요. 좋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나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언니는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랑 8년을 살았어요.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시간들이에요. 아이 낳고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힘들 때 위로하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몇 개월 만에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김주연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왔어요. 팀장님한테도 말했어요. 더 이상 안 만난다고. 그만하려고.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그게 사과예요? 언니는 형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듣고 있어요? 당신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요? 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랑 끝났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언제 나한테 말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영원히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요? 여보, 나한테 여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한테 미래를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아이 낳는 기계예요? 집안일 하는 가정부예요? 저는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언니의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임신 중이라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됐어요. 언니, 진정해요. 배 생각해야지. 언니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김주연 씨. 언니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김주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거, 그 사람의 임신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만난 거,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김주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줄 알면서 왜 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봤어요? 김주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그냥 업무적으로만 만났는데 점점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면 다예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여자잖아요. 결혼한 남자의 아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 김주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팀장님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하셔서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위로요? 언니가 다시 웃었습니다. 그게 위로예요? 남의 남편 빼앗는 게 위로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언니의 질문에 김주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주연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죠. 당신은 속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거짓말에. 하지만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 선을 넘은 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김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잘못이에요.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이혼하고 당신한테 갔다고 쳐요. 그럼 행복했을 것 같아요? 김주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네. 한번 바람핀 사람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고요. 당신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당신도 버릴 사람인데요. 그 말에 김주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형부를 바라봤어요. 형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김주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랑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예요? 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나는 대답해 주세요. 김주연의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형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나도 잘 모르겠어. 순간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 김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가볼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언니께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팀장님이랑도 완전히 끝낼게요. 회사도 그만둘 생각이에요. 언니가 말했습니다. 회사는 당신이 다닐 곳이에요. 그만둘 필요 없어요. 떠나야 하는 건 이 사람이죠. 언니는 형부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배운 교훈을 다른 곳에서 잘 살리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김주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형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실망이 가득했어요. 김주연이 떠난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언니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형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하세요. 언니가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정신 차렸어. 다시는 안 돼요.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방금 봤죠? 그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게 단순한 실수예요? 그게 순간의 잘못이에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친 것 같았어. 그래요. 당신은 미쳤던 거예요. 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죠. 형부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얘기는 그만해요. 언니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이 애들 생각했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애들 핑계 대지 마세요. 애들은 제가 책임질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니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수진이도 있고 저도 할 수 있어요.
당신 없이도요. 저는 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혼자 견디며 침묵하던 언니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있었어요. 짐 다 챙기셨죠?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 그럼 내일까지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혼 서류,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여보,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형부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언니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형부가 나가고 문이 닫혔을 때 언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얼른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괜찮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언니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죠. 언니 정말 멋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언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언니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요. 수진아, 사실 무서워. 언니가 어둠 속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애들 둘 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도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막막해. 언니, 혼자 아니에요. 내가 있고 부모님도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모른 척하고 살았을 거야. 4개월 후 언니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실 밖에서 저와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울었어요. 형부는 출산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지만 언니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아이 얼굴만이라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 만나게 해줄게요. 지금은 안 돼요.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며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날 말 안 해줬으면 나 아직도 모른 척하고 살았을 거야. 언니, 고마워. 진실을 말해줘서. 그 용기가 없었으면 나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고 언니는 두 아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부모님 집 근처였고 제 집에서도 가까웠습니다. 언니는 출산 후 몸을 회복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패션 회사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서 유아복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언니, 혼자 힘들지 않아? 어느 주말 언니 집에 놀러 가서 물었습니다. 힘들지. 근데 행복해.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비록 혼자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선택으로 사는 거잖아.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언니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저, 그리고 언니와 두 조카. 민준이는 이제 8살이 됐고 동생을 잘 돌봐주는 오빠가 됐어요. 아기 민서는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했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그날 내가 용기 내서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언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해줘서 고마워.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거짓보다는 훨씬 나아.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들 다 잘했어. 가족은 서로 진실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냈잖아. 우리 딸 자랑스럽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민준이와 민서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8년 전 결혼식 날의 미소와는 달랐지만 훨씬 더 진실했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내면 그 너머에는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을 때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것도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형부를 봤을 때 만약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언니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거짓은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돌아왔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실을 말한 건 옳은 선택이었다고요. 비록 그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언니를 자유롭게 해줬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